하늘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광활한 라운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노을뷰. 일본식 정찬에 풀뷔페까지 먹을 수 있는 조식 레스토랑.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테마로 100년 전 뉴욕 월드프 아스토리아 칵테일의 레시피를 재현한 스피키지바, 전객실 31층 이상이라 모든 방에서 고층뷰를 즐길 수 있는 객실들, 하늘 위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실내풀, 우메다역, JR 오사카역, 한큐 한신백화점이랑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힐튼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 월드프 아스토리아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오사카에 문을 열면서 오사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월드프 아스토리아에서 직접 투숙해보고 느낀 호텔 소개, 위치 및 가는 법, 체크인, 라운지, 객실별 상세 리뷰, 예약 꿀팁, 턴다운 서비스, 조식, 스피키지바, 기타 식음업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까지 오사카 여행에서 여기에 꼭 가봐야 하는 이유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봤으니까 오사카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힐튼 계열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인 월드프 아스토리아는 전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총 34개의 호텔을 운영 중인데, 제가 라스베가스 월드프 아스토리아, 시카고 월드프 아스토리아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투숙하면서 객실, 음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월드프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하이엔드 투숙 경험에 만족했었는데요. 지난해 2025년 4월 일본에서의 첫 월드프 아스토리아가 오사카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개관 첫 해에 무려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아시아 최고의 신규 호텔에 선정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총 252개의 객실이 있고 세계적인 건축가 앙드레푸가 아르데코 감성과 일본 전통 디자인을 결합하여 인테리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 투숙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위치였는데요. 월드프 아스토리아는 우메다역 및 JR 오사카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우메다역, JR 오사카역, 심지어 한큐, 한신, 다이마루 백화점까지 다 지하로 연결돼 있어서 근처에서 쇼핑하거나 지하철 타고 공항 또는 도톤보리 등 이동할 때 특히 비까지 오면 진짜 편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 오사카 유명 맛집들을 모아놓은 타임아웃 푸드코트랑도 가까워서 굳이 오사카 맛집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여기서 한꺼번에 먹으면 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서 체크아웃하고 바로 공항에 가야 했었는데, 호텔 나오자마자 바로 JR 오사카역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빠르고 편하게 공항까지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아낄 수 있으니까 위치 최고. 저는 다른 호텔에서 체크아웃 후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 호텔로 왔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 호출입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한쪽은 JR 오사카역과 바로 붙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오사카역 방향, 다른 한쪽은 백화점과 푸드코트, 쇼핑몰들과의 접근성이 편리한 그랑그린 오사카 방향이 있어요. 택시에서 내리면 이렇게 직원분께서 바로 여권과 투숙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데요. 실시간으로 프론트랑 확인한 다음에 저희 짐을 대신 들여주시면서 로비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안내해 주셨어요. 1층 로비부터 압도적인 분위기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우드톤의 목재 구조와 따뜻한 조명 덕분에 아늑하면서도 럭셔리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운데 놓여진 오브제, 벽에 걸린 그림 등 곳곳에 일본의 아티스트가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어서 그런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샘솟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작품과 조명이 잘 어우러져서 타는 동안에도 지루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29층에 내리니까 또 다른 직원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체크인 데스크까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체크인하는 공간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 전통 가옥 방식이 떠오르는 수많은 빗살무늬 장식들이 천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는데, 일본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월드프 아스토리아의 차분한 럭셔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사카 번화가 한복판 고층 건물에 있었지만 곳곳에 자연적인 요소를 배치해서 도심 속에서도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체크인 데스크에 가니까 시원한 웰컴티와 물수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미리 1층에서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체크인이 빠르게 진행됐고, 호텔 내 시설들에 대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체크아웃하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5시 정도에 한국 가는 비행기 타야 돼서 공항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럼 2시 정도에 호텔에서 떠나면 될 것 같다고, 체크아웃도 12시가 아니라 2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투숙객의 다음 일정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체크아웃 시간을 미리 조정해 주시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월드프 아스토리아가 세계적인 호텔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호텔 정문 바로 앞에 JR 오사카역 개찰구가 있어서 체크아웃하고 공항까지 가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의 시그니처는 바로 피코갤리 라운지인데요. 호텔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오사카에 방문하시면 이 라운지는 꼭 들러보세요.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 29층에 위치한 거대한 통창이 있는 공간인데 꼭 해질녘 무렵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간대별로 한번 와봤는데요. 우선 오전은 이런 모습. 건물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해가 드는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창이 3면이나 있어서 아침에도 햇살이 가득해 밝으면서도 상쾌한 느낌이에요. 낮에는 이런 모습. 그리고 피코갤리는 하루가 지나면서 해의 위치가 바뀔수록 점점 그 매력을 드러내는데요. 오후 6시쯤 가보면 피코갤리 내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게 되고 낮까지는 맑은 자연광이 공간을 채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라운지 안에 있는 조명들의 따뜻한 주황색 불빛들이 공간을 서서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피코갤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점은 바로 해가 지기 바로 직전. 왼쪽 창에서 해가 서서히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날씨 앱에서 일몰 시각 보고 그 언저리쯤 내려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저 산 뒤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무슨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배경화면 틀어놓은 것 같이 몽환적인 장면이 거대한 창 너머로 아른거려서 오사카에서의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해가 다 지고 난 뒤의 모습도 장관인데요. 라운지 내부의 조명 외에도 저 멀리 창 너머로 보이는 오사카 도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들까지 더해져서 더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오사카 야경 보러 루프탑바 갈 필요 없이 해질녘 무렵쯤에서 이곳에서 와서 술 한잔 하시는 일정 추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피코갤리 한가운데에는 시계탑이 있는데 이 시계탑은 뉴욕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시계는 1893년 빅토리아 여왕의 명으로 제작된 이후 월드프 아스토리아 뉴욕의 로비에 설치되었던 상징적인 오브제인데 시계 앞에서의 만남을 유도하는 브랜드 전통으로 이어져서 라운지의 핵심 조형물이자 기준점 역할을 하는 시그니처 오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체 호텔 인테리어를 총괄한 건축가 앙드레 푸가 디자인했는데 일본의 시계 브랜드인 세이코와 협업을 통해 맞춤 제작된 시계라고 해요. 뉴욕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화려함과 일본의 섬세한 장인 정신이 결합해서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시계탑 아래에 위치한 바에는 뒤편에 위스키 등 다양한 종류들의 주류들이 놓여져 있었고 바텐더와 담소를 나누면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바 테이블에는 일본 느낌이 물씬 나는 조명들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어요. 월드프 아스토리아의 전세계 다른 지점들과 통일성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도 일본의 첫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니만큼 오사카 정치를 물씬 느끼게 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은 게 특색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코갤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으로 나가면 이렇게 오사카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루프탑 바도 있으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드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는 크게 5가지 룸타입이 있었는데요. 먼저 펜트하우스는 월드프 펜트하우스, 아스토리아 펜트하우스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긴 아스토리아 펜트하우스였어요. 들어가자마자 탁 트인 통창 너머로 강이 보였고 객실 안에는 거실, 소파, 긴 테이블, 서재까지 한 곳에 있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어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뒤에는 미니바도 있었어요. 입구 쪽에는 서재가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파티션으로 가릴 수도 있어서 프라이빗한 서재로도 변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코너 형태의 통창이 침대 발밑에 펼쳐져 있어서 낮에 쉴 때나 자기 전 야경을 바라보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진짜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투숙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킹코너 스위트룸.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있었고 그 너머로 방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커튼을 닫고 있으면 은은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커튼을 걷으면 광활한 빌딩 뷰에서 오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한 객실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도 펜트하우스처럼 코너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의 전객실은 31층 이상이라 모든 방에서 오사카의 고층뷰를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욕조도 큼지막하고 깔끔하고 정제된 톤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투숙해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잔 문양도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만을 위해 탄생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뻐서 살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따로 판매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객실 안 미니바에 비치는 간식들은 오사카의 로컬 음식이고 이 집의 이름은 우메다라고 합니다. 이 방은 가장 기본 객실이었는데요. 엔트리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방의 분위기라던가 컨셉이 다른 하이엔드 객실들과 결이 비슷해서 충분히 럭셔리한 투숙 경험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도 더블 베스 구조라 이름과 동시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묵었던 방은 킹 프리미어 리버뷰 타입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36층에 내렸어요. 직원분께서 객실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객실 안에서 가전제품 사용법이라던가 객실 내 작품들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1층에서 짐을 받아주셨던 직원분도 나타나서 입구 쪽에 있던 클로젯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셨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와, 닫혀있던 커튼이 촤르르 상하 좌우로 열리면서 창 너머로 오사카 도심 전경이 보이는데 저 멀리 보이는 강가에 고층 빌딩들 까지 한눈에 담기니까 굳이 오사카 전망대 따로 갈 필요 없겠더라고요.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만을 위해 제작된 침대 헤드보드 디자인이 있었고 이 디자인은 일본 미학에서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는 솔림 문양과 창밖으로 보이는 요도강의 흐름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TV는 이렇게 폴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침대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미니바에는 네스프레소 머신도 있었고 서랍에는 캡슐, 커피잔, 머그컵, 와인잔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가 2개 있는 더블 베니티 구조 라 일행과 함께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거울도 커서 좋았습니다. 어메니티는 이솝 제품이었는데 세면대 부근에는 핸드워시와 로션이 있었고 상자 안에는 치약, 칫솔, 빗, 면도기, 헤어캡, 면봉, 화장솜 등 기본적인 일회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미처 여행용품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세면대 아래에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도 있었고 특히 샤워실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워크인 클로젯이 있어서 캐리어 보관하거나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할 때 너무 편리했는데요. 하단 서랍에는 객실 안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슬리퍼와 구두를 관리할 수 있는 용품들도 있었어요. 잠옷도 있었는데 샤워 로브랑은 별개로 객실 안에서 입을 수 있는 잠옷이 있으니까 집에서 따로 잠옷 안 가져와도 돼서 짐 부피 줄일 수도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침대 옆에는 이렇게 패드가 있어서 객실 내 온도, 커튼 개폐, 조명 등 다양한 요소들을 나에게 맞게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그 옆에는 시계와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있었는데 폰이랑 연결해서 잔잔한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니까 꿈만 같은 호캉스가 따로 없었어요. 창가 쪽에는 테이블, 소파, 안락한 스툴이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다도 세트와 말차 크런치 초콜릿이 웰컴푸드로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이번에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를 예약할 때 이용했던 럭셔리 호텔 전문 여행 플랫폼인 온베케이션의 레터도 놓여 있었는데 호텔을 예약하는 시점뿐 아니라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세심하게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 호텔은 럭셔리 호텔 전문 예약 플랫폼인 온베케이션에서 예약했는데요. 왜 일반적인 숙소 말고 5성급 럭셔리 호텔에서 호캉스 할 때에는 객실뿐 아니라 풀뷔페 조식, 룸 업그레이드, 호텔 내 시금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호텔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같은 다양한 혜택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때 온베케이션 같은 5성급 호텔 전문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면 객실료 외에도 조식, 룸 업그레이드, 호텔 크레딧,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 다양한 특정까지 포함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온베케이션에서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오사카 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온베케이션 앱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온베케이션 앱에서는 원하는 일정, 여행지, 호텔, 브랜드, 특점별로 가능한 곳을 찾아볼 수 있고 해당 호텔의 정보, 객실 사진, 리뷰까지 간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데다가 비행기 예약할 때처럼 내가 필요한 혜택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는 여행 계획 세울 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온베케이션 앱에 신규 가입하면 2만원 웰컴 쿠폰도 주고 레퍼럴 프로그램 혜택도 있으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앱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객실이 또 한 번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객실 풍경이 펼쳐졌는데 어둑하고 따뜻한 주황빛 조명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어서 잠들기 전 최적의 조도로 세팅되어 있었고, 아까는 클로젯 서랍 안에 있었던 잠옷이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신발을 벗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건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양옆 사이드 테이블에는 물과 물컵 그리고 쪽지와 함께 초콜릿도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튼을 여니 와, 오사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발뮤다 커피포트로 물을 끓인 다음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다도 세트로 차 한 잔 우려 마셨는데 하루 종일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에서는 조식을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메인 메뉴인 일본식 가정백반도 너무 정갈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나오고 뷔페식 메뉴 구성도 다채롭고 다 맛있어서 만족했었거든요. 조식은 29층에 위치한 졸리브라세리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입구에서 직원분께 방번호를 말씀드리면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무려 3면에 탁 트인 통창이라 따뜻한 아침 햇살이 레스토랑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하더라고요.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해주셨는데 테이블 위에는 냅킨, 식기류, 소금, 후추, 설탕, 그리고 앙증맞은 생화까지 놓여 있었어요. 조식 구성은 기본적으로 메뉴판에 적힌 메인 메뉴와 음료를 선택하면 조리 후에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고, 별도로 뷔페 코너에서도 자유롭게 음식을 골라 먹을 수도 있었어요. 메인 메뉴로는 메뉴판 하단에 있던 제피니스 브렉퍼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음료로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는데 아니, 라떼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뷔페존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안쪽 깊은 곳에는 샐러드, 따뜻한 음식, 베이커리류가 있었어요. 가운데 놓인 노란색 생화가 공간에 생기를 더했고, 테이블에는 하몽, 올리브, 와플 등의 메뉴가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샐러드류가 있었는데 야채 종류도 다양하고 드레싱 종류도 많았어요.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 일본식 참깨 소스 등 똑같은 야채라도 취향에 맞게 소스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면에는 따뜻한 음식이 있었는데 구운 토마토, 소시지, 베이컨구이, 훈제 연어, 바게트빵 등 아메리칸 스타일 요리도 있었고, 갖가지 토핑을 넣어 먹을 수 있는 미소국, 아기자기한 반찬들 등 일본식 스타일의 메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앙증맞은 버터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과일 종류가 있었는데 포도, 리치,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 멜론 등이 있었고, 메뉴에는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쪽 코너였고, 이제는 바깥쪽 코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간에 이런 오픈형 키친이 있어서 아까 주문한 메인 메뉴를 조리하고 계시는 셰프님들을 실시간으로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각종 빵들과 죽, 일본식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주스, 얼음물, 시리얼도 있었습니다. 빵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와, 빵들이 하나같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오사카 여행 중에 베이커리 카페도 많이 가보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토핑 종류도 많았고 치즈도 있었어요. 뷔페 음식만 하나씩 먹어봐도 진짜 배부를 지경이었는데 메인 메뉴가 나왔어요. 일본식 한상 차림이 나왔는데 색감이 알록달록한 게 일단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그마한 접시에 다양한 색감을 내는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배치해 놓아서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갈비찜 같은 이 소고기도 맛있었고 연어조림에 반찬들까지 다 맛있었어요. 심지어 백미 밥조차도 맛있어서 배부른 상태였는데도 밥이랑 반찬이랑 다 먹었어요. 차완머시도 계란 익힘이 완벽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난 교토 여행에서 미슐랭 2스타 가이세키 레스토랑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후식으로는 디저트들이랑 주스, 아메리카노로 마무리했는데 진짜 위장이 더 컸으면 하고 너무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빵도 쫀득 달달하니 맛있었고 과일도 커피도 다 맛있었는데 배가 불러서 더 못 먹는다는 사실이 야속하더라고요. 월드포 아스토리아 오사카에는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 스피키지 바도 있었는데요. 케인지 앤 테일이라고 지팡이와 이야기라니 벌써 기대되죠.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메뉴판을 촤르르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각각의 칵테일은 저마다 유명 소설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벤자민 버튼 젤리빈 칵테일을 주문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타올과 물을 주셨고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도 마셔볼 수 있었어요. 기본 안주로는 짭조름한 견과류와 안에 치즈가 들어간 올리브가 나왔는데 이거 둘 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바텐더분이 바로 앞에서 열심히 만들어주시는데 전문가의 노련한 손놀림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젤리빈 칵테일은 달걀 흰자를 활용해서 풍성한 거품을 만든 다음 이름에 걸맞게 알록달록한 액체로 포인트를 준 메뉴였어요. 벤자민 버튼 칵테일은 강렬하고 묵직한 위스키가 매력이었는데 이 칵테일을 마시면 내가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스토리텔링이 마음에 들어서 마셔봤습니다. 특히 이 바는 밤이 되면 그 매력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스피키지마답게 어둑한 조도에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간접 조명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들이 공간을 은은하게 채웠고 조명이 미쳐 닿지 못하는 곳들은 통창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오사카 빌딩들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오픈된 공간 형태를 지닌 피코갤리나 졸리 브라세리와는 달리 일행끼리 프라이빗하게 테파냐끼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레스토랑인데요. 복도부터 독특한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는데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긴 복도를 통해 들어가 보면 창가 쪽과 안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테파냐끼를 바로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는 바 테이블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조용히 일행끼리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룸도 있었어요. 고층 빌딩인데도 나무와 풀 디테일이 곳곳에 있어서 자연 속에 있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여행 중 가족 또는 일행과 함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셰프가 눈 앞에서 직접 조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최상급 와규, 제철 해산물 맛보면서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찾아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 수십 개의 천이 걸려 있었는데 레스토랑 쪽에는 초승달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보름달이 그려져 있어서 이곳에서 식사하고 나오면 달이 차는 것처럼 배가 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도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힐튼 같은 호텔 브랜드들은 멤버십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상위 등급 멤버들은 숙박할 때 호텔 안에 있는 시그업장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받으면 이렇게 츠키미 같은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거나 바에서 술 마실 때 쓰면 식비도 아끼고 너무 좋은데 내가 등급이 안 돼서 상위 티어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온베케이션 자체가 버추오소 및 럭셔리 호텔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베케이션을 통해서 예약하면 내가 호텔 멤버십 등급이 없어도 각 호텔의 상위 티어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온베케이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오사카 호텔 프로모션에서 피코갤리 라운지나 츠키미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 크레딧 주니까 여기도 꼭 한번 와보세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는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투숙객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작은 라운지 같은 공간이에요. 특히 이곳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해질녘쯤에 오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도 차분하고 BGM도 조용잔잔해서 방에 있다가 기분 전환하러 잠깐 와서 커피 한잔하면 좋은 곳 같았습니다. 30층에 위치해 오사카 하늘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영장은 길이 20m, 수십 1.2m의 실내 온수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수께끼라면 수영장 입장 및 선베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쿠지, 건식 사우나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수영 실컷 하고 피로까지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커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어메니티도 이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파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조도도 어둑하고 따뜻한 데다가 은은한 향까지 느껴져서 여기서 마사지 받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더라고요. 헬스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테크노짐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스트레칭, 힙업 운동 같은 무료 클래스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곳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특별한 날 이곳을 내관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오사카에 대해 상세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오사카 여행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사카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우메다역이랑도 가까우니까 투숙이 아니더라도 여긴 꼭 한번 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